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재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한번 French Immersion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들은 프렌치가 제2국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프렌치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특히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가 제1국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몬트리올이나 이제 퀘벡 여행 가시면 아마 종종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는 좀 약간 다른 나라 온 기분? 표지판이나 언어가 모두 불어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살아도 이렇게 참 언어가 다른, 그쵸?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게 참 특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여쭤보세요. 이거 꼭 캐나다에 사는데 우리 아이 불어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좀 욕심이 납니다. 왜냐면 언어를 한 가지 더 안다는 거는 확실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프렌치 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French Immersion School 혹은 또 일반 또 레귤러 학교에서는, 레귤러 공립학교죠. 일반 학교에서는 어떻게 프렌치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결정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토론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를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아니면은 French Immersion School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이제 유치원부터 있고, 욕 리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SK, JK 유치원을 일반 공립학교에서 다니고, 그리고 SK 끝날 무렵 이제 French Immersion School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긴 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유치원 때 이제 학교에서 적응하고 언어 습득 능력을 배우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만약에 1학년 때 결정을 하는 거면. 그래서 보통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뭐 1, 2, 3학년, 보통 4, 5, 6학년 프렌치와 영어를 배우는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저학년 1,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풀로 프렌치 immersion, 그러니까 all day, 만약에 프렌치 immersion school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종일 이제 프렌치로 배우고 하고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4,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5, 6학년 진학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영어도 같이 배우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랭귀지 시간에는 영어도 배우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 뭐 소셜 스터디즈나 사이언스를 영어로 배우지만 불어로 배우지만 수학은 영어로 배울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그 교육청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우면 빨리 습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은 있어요. 하지만 저도 여러 번 저희 학교에서 경험이 있는 바로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언어에 그렇게 소질은 없어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랑 이제 한국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언어 습득 능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혹은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책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뭐 알파벳을 조금 일찍 깨우친다거나, 그런 이제 달란트를 보이면, 그런 이제 장점을 보이면 우리 아이가 언어 쪽으로는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적극 추천해 드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굳이 우리 아이가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영어, 이제 왜냐하면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어가 제1국어 그리고 영어가 제2국어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 아이는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불어까지 배운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꼭 찬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따라가기 힘들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다른 학습 발달 장애가 있거나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좀 주의가 산만하거나 한다면 더더욱이나 아이한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일반 regular public school,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불어를 4학년 때부터 배워요. 하루에 한 40분에서 50분씩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늦지 않아요. 왜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또한 프렌치 머전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fluently 굉장히 잘 불어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4학년 때 그냥 학교에서 계속 듣다가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도 그냥 불어를 계속 듣다가 대학교 때 제2국어로 불어를 전공을 한 친구예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어, 영어, 불어 이건 넌 꼭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엄마의 욕심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데이케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 아이와 계속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엄마이기 때문에 욕심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이제 저희 아이가 같이 저랑 학교를 이제 같은 바운드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사는 동네가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과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픽업하고 드롭업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언어 능력이 괜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저도 만약에 저도 그런 옵션이 조금 더 있었으면 프렌치 이머전에 보내는 것도 되게 좋다고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어리곤 하지만 늦지 않다. 너가 만약에 불어를 정말 배우고 싶고 4학년부터 이제 배우기 때문에 옵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냥 저는 일반 공립학교에 그냥 레귤러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 아이를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쪽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소질이 있다. 근데 부모가 잘 불어를 못한다. 그래서 서포트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 아이 학교 이제 숙제나 수업을 봐주는 이제 그게 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부모가 꼭 불어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 아이들이 조금씩 불어를 배우고 그리고 불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불어로 대화도 하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어 학교를 다니다가 이 아이가 조금 학교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저희 반 학교에 전학 온 친구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3국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인은 아니었는데 집에서는 엄마랑 파르시를 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불어를 배우는데 또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혼돈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떨어져서 저희 학교로 전학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다른 학습 장애가 있었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프렌치 이머전 학교에서 서포트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리고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언어의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다국어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졸업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불어를 계속 사용을 하면 언어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계속 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통 캐나다에서는 government job 있잖아요. 정부에서 일을 할 때 불어를 하면 특별 대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게 좋고요. 하지만 그런 직종이 아니면 뭐 굳이 안 쓰면 잊어버리는 게 언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와 불어 중에 더 집에서 신경 써주고 해주고 싶은 언어는 한국어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이스가 있으면 다 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영어와 한국어라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너무 왜 있잖아요. 저도 사실 부모로서 그렇거든요. 우리 옆집 애가 프렌치 이머전 다니는데 우리도 옮겨야 할까? 그런데 우리 옆집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를 보시고 그리고 좀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하나라도 좀 덜 배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아이 자체 성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셔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 잘 결정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는 한국어의 중요성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모든 엄마들 화이팅이고요. 러블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